오늘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각국에서 날아온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글거리는 것을 보니 평일이라고는 생각도 들지 않고 팬데믹으로 한 차례 뒤집어졌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데요. 단체 외투를 맞춰 입고 온 외국인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로부터 온 펜싱 선수단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무슨 일일까요? 그들은 각자의 수화물을 가지러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그들의 눈에 놀라운 것이 많은지 눈을 동그랗게 뜨거나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랐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샤를로트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샤를로트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주 멋진 경험을 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자세히 해야겠네요. 저는 프랑스에서 펜싱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는 아니고 펜싱 선수는 부업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본업은 따로 있지만 펜싱을 취미로 가볍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펜싱에도 진심이라서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펜싱 선수 정도는 되는 실력이거든요. 펜싱을 시작하게 된 건 제 남자친구 클로드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원래 저는 펜싱을 비롯한 스포츠에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우연히 친구를 따라 지역에서 열린 펜싱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경기를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지금의 제 남자친구인 클로드입니다. 물론 경기 중에는 펜싱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안 보였죠. 다만 움직임이 날쌔고 멋있어서 시선을 빼앗겼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클로드가 승리했고 그 다음 경기들이 이어졌어요. 클로드의 움직임을 보고 난 뒤라 그런지 다른 경기들이 시시하게 느껴져서 슬슬 가려고 했는데 정말 우연히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으려고 온 클로드와 마주쳤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무슨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특별한 일이 있던 것은 아니었고 그냥 클로드가 잘생겨서 땀에 젖은 머리칼도 잘생겨 보였고 그 모습으로 먼저 나온 제 음료수를 꺼내 제게 건네준 것이 많이 설렜어요. 그 뒤부터 저는 지역에서 열리는 펜싱 경기를 자주 보러 다녔고 그러다가 클로드가 어느 동호회에 속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작정 그 동호회에 들었고 그때부터 제 펜싱 인생이 시작된 거였죠. 생각보다 저는 펜싱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아서 제가 운동을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생각보다 민첩하더라고요. 클로드를 보기 위해 동호회를 자주 나갔는데 그만큼 실력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클로드와도 무척 가까워졌죠. 하지만 사귈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워낙 잘난 사람이라 만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클로드가 먼저 저에게 고백해 왔어요. 제가 동호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저에게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를 처음 본 그날부터 쭉 그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됐고 벌써 3년째 만나고 있네요. 저희는 연애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 사랑도 점점 더 커졌고 다양한 경험도 많이 했죠. 저희는 해외도 갔는데 주로 일본에 갔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일본 지역의 펜싱 선수팀과 자매결연을 해서 꾸준히 교류하게 되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만났습니다. 저희 팀이 일본에 가거나 일본 팀이 저희에게 오거나 하는 식으로요. 1년에 한두 번이어도 비용이 상당한 게 당연하죠. 아무래도 해외로 멀리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에서 일부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형편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가는 시기였는데 저희는 거의 안 빠지고 다녀왔던 것 같아요. 갈 때마다 같은 나라이긴 하지만 해외에 나가는데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저희는 일본 문화를 꽤 좋아했어요. 일본에 가면 아시안 뷰티를 느낄 수 있달까요? 그리고 일본인들도 저희 프랑스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동경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과 함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언제나 한쪽만 갈 수는 없으니 일본 선수들이 프랑스에 오기도 했는데 파리의 실체를 본 그들은 다소 실망한 기색을 표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파리는 공중도덕이 엉망이고 위생적으로도 좀 별로고 심지어 거리에는 노숙자며 소매치기도 꽤 있으니까요. 일본에서는 잘 못 봤던 풍경이긴 해요. 그래서 점점 일본 선수팀이 프랑스에 오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고작 그런 문제로 맺은 연을 끊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나라에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저희가 일본에 가려고 했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일본에 갈 수 없게 되자 일본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나라인 한국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한류가 크게 유행한다고는 했지만 저나 클로드는 한국에 대해 거의 몰랐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호회 사람들은 기대감에 부푼다면서 아주 좋아했죠. 일본 선수들은 약간 꺼려하는 느낌이었지만 프랑스 파리보다는 한국의 서울이 더 나은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경기장은 사전에 대여를 했죠. 그렇게 저희는 긴 시간을 날아 한국의 인천공항에 왔는데요. 그게 저희 커플이 처음 본 한국의 모습이었죠. 한국의 첫인상은 대단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일본의 공항보다도 심지어 프랑스의 공항보다도 멋지더군요. 파리의 공항 내부가 더럽다거나 덜 떨어졌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인천공항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다녀본 공항 중에 가장 멋졌어요. 저희는 공항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파리 지하철에 대해서 아시나요? 파리 공항은 어디에 내놓을 만한 것이지만 지하철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에 가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 지하철들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낡고 냄새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줄 알았어요. 물론 유럽에서는 평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에 가보고서는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본의 지하철은 유럽보다 훨씬 깔끔하고 쾌적했거든요. 일단 파리에서는 밤에 경찰도 돌아다니지 않을 때가 되면 플랫폼이나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꽤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파리 지하철이 오래되고 더럽다지만 저는 비흡연자로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보면서 일본을 더 좋아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적어도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없으니 상대적으로 쾌적했거든요. 또 파리 지하철은 정차 시에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이 아니라 버튼을 누르거나 레버를 올려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일본은 자동이더군요. 멋있었습니다. 파리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는커녕 에스컬레이터조차도 없는 역이 많은데 일본은 그것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리고 파리 지하철의 팔레 루아얄 뮤제 뒤 부르브역에는 관광객이 참 많은데 그래서 거긴 소매치기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온통 관광객뿐인 역에 가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절 생기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치안과 시민의식에 감동해 일본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일본보다 더 대단하고 멋진 지하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한국은 지하철역 어디를 가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하더라고요. 역에서 만난 일본 선수들도 많이 놀라더군요. 서울의 지하철역에는 대부분 모든 역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본에는 도쿄의 중심부 지역을 제외하면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저번에 일본에 갔을 때 선로에 사람이 떨어지는 일이 있기도 했어요. 다행히 누군가 목숨을 잃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조마조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선로에 떨어져 죽는 사건도 많이 벌어진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일본의 스크린도어가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2000년 이후에 생겨나는 철도 노선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해서 있는 곳에는 있는데 사실상 기존의 철도 노선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잘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설치된 스크린도어도 가슴 높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내에 있는 물품 보관함이 대단하더군요. 이용할 이유는 없어서 그냥 슬쩍 보고 지나치기만 했지만 일본의 것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일본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며 디자인 면에서 우수하더군요. 행인이 이용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물품 보관함을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모습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유럽은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많고 일본은 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강국인 한국에 처음 온 저희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심지어 물품 보관함 어플도 있어서 그걸로 사전 조회 및 예약도 가능하다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하철역 안내 표지판은 현지인마저도 보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문자 정보 위주로 안내되어서 외국인인 저희는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안내 표지판은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알아보기에도 편리했고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일본 지하철역에서는 몇 번이고 길을 잃었었는데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교통비가 저렴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지하철은 서울에 비해 노선 길이가 상당히 짧은데요. 평균 역수가 20에서 25개 역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노선마다 회사가 달라 환승이 되지 않아 또 따로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대중교통인데도 환승을 두세 번 해야 하면 결코 저렴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는 늘 교통 패스를 구입해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한국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환승 동선도 나빠서 한국 지하철과 비교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더군요. 제가 한국의 지하철을 타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지하철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하철 이야기를 메인으로 하려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남아있죠. 지하철에서 만난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온 건 한국과 상관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관련 있는 건 일본인들인데 일본에 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흥미로워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일단 어디서도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 게 신기했습니다. 공항이나 역은 넓어서 그렇다 치지만 열차 내에도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아서 한국 지하철은 이런 것까지 관리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진동하는 데오드란트 냄새가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서로 자리 양보를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였고 노인이라고 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며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어떤 노인분들은 자리에 앉는 게 더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정다운 사람들이라고 느껴졌죠. 일본에서 그런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모든 국민이 그렇지는 않고 유독 제가 봤던 사람들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꼭 자기가 먼저 앉으려고 하고 양보하기 싫어서 딴청 부리는 모습이 별로 보기 좋지 않긴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하철과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수준, 인성에 감명을 받아서 펜싱 경기보다 그 부분이 더욱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주 길게 한국을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클로드에게 어떻냐고 제안해볼 참입니다. 클로드도 한국에 있는 동안 일본에서 보여줬던 표정보다 더 밝은 표정을 보여줬으니 아마 제 뜻에 동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 한국에 가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을 마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샤를로트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릭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